기원전 204년 정유년 11월 한신이 조나라의 정복을 완료하고 연나라의 항복을 받았다. 한신의 이름이 각 지방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범증과 종림회가 항우를 찾아가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속히 유방을 정벌하지 않는다면 그 세력이 점점 팽창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 항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팽성에 있던 첩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영양성으로 보고되었다. 유방은 장량과 진평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한신은 멀리 북방 원정 중이고 영포는 국왕으로 귀환했으며 왕릉은 모친이 참변을 당한 뒤에 병이 나서 드러누운 상태였다. 사실상 항우와 대적할 만한 장수가 영양성에 없었다. 장량도 마땅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진평이 의견을 내놓았다. 단강계를 써서 초나라 장수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범증과 종림회를 모함해서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항우가 원래 단순하고 우직한 성품이라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만약 초나라에 범증만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항우가 있었겠는가? 유방과 장량은 진평의 계책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한다. 유방은 진평에게 국고에서 황금 4만근을 언제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다. 진평은 준비를 마치고 신복들에게 황금을 나누어주고 초나라로 들어가게 했다. 초나라로 들어간 첩자들은 은밀히 범증과 종림회가 항우에게 불만이 많아 조만간 초나라를 배신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항우를 지척에서 모시는 근시들과 평소에 범증과 종림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 누구누구인지 조사하여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 다음 황금을 주어 완전히 매수한 뒤에 그 같은 정보가 항우의 귀에 들어가도록 했다. 마침내 근시들이 밀고 하는 이 같은 정보를 전해받고 항우는 크게 놀랐다. 단순한 항우는 근시들이 전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렸다. 항우는 급히 군사동원령을 내렸다. 하루바삐 유방이라는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우자기와 근시들을 시켜 범증과 종림회를 감시하면서 물증을 잡도록 명령했다. 항우는 범증이야 모든 망료를 데리고 영양성으로 출진했다. 마음이 조급한 항우는 사흘 동안 영양성을 포위하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유방이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만 할 뿐 일체 나와서 대응을 하지 않으니 성을 함락시키기가 힘들었다. 이때 성문 위에 수하가 올라가 초나라 군사들에게 외쳤다. 유방이 항우에게 할 말이 있으니 사신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해서 수하는 초나라 진영으로 인도되어 항우 앞에 섰다. 수하는 영양을 경계선으로 하여 동쪽은 초나라, 서쪽은 한나라의 땅으로 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는 유방의 말을 항우에게 전했다. 항우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범증과는 이를 의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범증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당연히 범증은 유방과의 화평은 불가하다고 의견을 냈다. 오히려 한신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영양성을 함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증은 충심으로 말했지만 왠지 항우가 평소랑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항우는 범증을 물러가게 하고 생각해보았다. 한신이 오기 전에 유방을 제거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시간이 지체되어 유방을 제거하기 전에 한신이 도착한다면 양쪽에서 협공당하여 낭패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한신이 팽성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항우는 본거지를 잃게 된다. 마침내 항우는 마음을 정하고 유방과 화친하겠다는 의사를 수하에게 전했다. 항우는 우자기를 불러 영양성으로 들어가 유방을 만나고 오라고 명령했다. 우자기가 영양성으로 향했다. 안내를 받아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근시가 와서 유방이 어젯밤에 술을 과하게 마셔 아직 일어나지 못했다고 객실로 들어가 기다리라고 했다. 얼마 후 장량과 진평이 객실로 찾아와 우자기를 다른 처소로 인도했다. 우자기가 따라간 곳은 넓은 궁궐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언덕 위에 날아갈 듯이 세워놓은 누각으로 안내했다. 장량과 진평이 우자기에게 술을 권하는데 술병은 옥으로 깎아서 만들었고 술잔은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나온 음식은 산이진미로 가득했다. 우자기는 너무나도 융숭한 접대를 받으니 얼떨떨해졌다. 진평은 먼저 범증의 안부를 물으며 무슨 일로 왔냐고 했다. 우자기는 진평과 장량이 자신을 범증의 사자로 오해하는 것이 불쾌했다. 우자기는 자신은 범증이 아니라 항우의 사신으로 온 것이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장량과 진평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웃는 얼굴로 반겨주던 두 사람이 금세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옆방에 있는 하인을 불러 우자기를 다른 객실로 안내하고
잘 접대하라고 명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와 동시에 하인 두 사람이 들어와 우자기를 다른 객실로 안내했다. 하인을 따라가면서 우자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불쾌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유방과 화친을 맺고 오라는 항우의 명이 있었기에 말없이 하인이 안내하는 객실로 들어갔다. 우자기가 객실로 들어가 보니 조금 전까지 있었던 객실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방 안에 놓인 문방사우는 엉성하게 놓여있고 시원찮은 물건들이었다. 심지어 개 중에는 잎 빠지고 깨진 그릇도 있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하인도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우자기는 어째서 장량과 진평의 태도가 변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불쾌한 마음으로 한 식경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수아가 찾아와 유방에게로 안내했다. 수아는 우자기를 비밀 서재로 안내하더니 유방에게 보고하고 오겠다며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우자기가 가만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사방에 책장이 있고 수천 권의 책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책장 위에는 여러 서류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우자기는 이 방이 유방이 쓰는 밀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자기는 수아가 돌아오기 전에 얼른 서류를 한 장씩 들추어 보았다. 그러다 수상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 아무래도 범증이 한나라와 내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자기는 재빨리 범증의 편지를 훔쳐 품속으로 넣었다.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진평과 장량은 계획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더니 진평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우자기를 유방에게 안내했다. 우자기는 유방과 화친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초나라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방의 밀실에서 훔쳐온 편지를 항우에게 보여주었다. 항우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더니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는 범증을 끌어내어 고문해서 죄를 자백받으라고 고함쳤다. 항우가 떠드는 소리를 옆방에 있던 범증이 듣고 깜짝 놀랐다. 진중에 거처하는 항우의 처소와 범증의 방은 가까이 있었다. 범증은 즉시 항우의 처소로 달려들어가 꿇어앉았다. 범증은 억울해하며 장량과 진평의 반간직이라고 호소했지만 이미 항우는 범증을 믿지 않았다. 범증은 꿇어앉아 항우를 살펴보았다. 저렇게 성질이 조급하고 의심이 많다니 인자하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구나. 결국엔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만두자. 범증은 이리 생각을 달리 고쳐먹고 눈물을 흘리며 항우에게 읍소했다. 막상 범증이 눈물을 흘리며 읍소하니 항우도 측은한 마음이 생겨 참아 죽이지 못했다. 항우는 군사를 불러 범증을 고향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범증이 행장을 수습하여 고향길로 떠났다. 행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까? 범증은 팽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기를 얻었다. 사흘 만에 팽성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간 범증의 종기는 더욱 심해져 결국 몸져 눕고 말았다. 약을 바르고 약을 마셔보아도 종기는 점점 커지기만 할 뿐 병세는 더욱 깊어졌다. 결국 범증은 드러누워 수십일을 신음하다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기원전 203년 무술년 4월. 범증의 나이 71세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